드디어 경찰이 움직입니다. 그동안은 홍보와 계도 기간이라 조금 느슨했을지 모르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으로 얄짤없습니다. 운전할 때 무심코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단순 벌금이나 벌점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는 물론 심지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9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5가지 주요 항목과 억울하게 벌금 내게 만드는 함정 포인트까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숙지하셔서 절대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하니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5대 반칙 운전입니다. 사실 이 5가지는 도로 위에서 누구나 한 번쯤 목격했거나 혹은 무심코 해봤을 수도 있는 행동들인데요. 그동안은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 단속이 쉽지 않았고 또 홍보나 계도 위주의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속 카메라 한 장면, 영상 한 컷만 있어도 곧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꼬리 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란불일 때 진입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통과할 때 그 상황이 기준이에요. 즉 파란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다른 차의 진행을 막는다면 꼬리 물기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거죠. 내신에 들어갔어. 그래서 차가 신호를 켰어.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꼬리를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꼬리 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범칙금과 벌점은 때에 따라 다른데요. 현장에서 경찰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부과, 무인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신호 위반 형태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난폭운전 연계 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점 40점 부과, 면허 정지 취소 가능. 이번 단속 강화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이륜차 벌금은 승용차 대비 약 1만 원씩 낮고 승합차는 1만 원 정도 더 높아요. 꼬리 물기 한 대의 차량 때문에 전체 교차로가 꽉 막히고 뒤따르는 수십 대가 연쇄적으로 정체를 겪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응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통과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새치기 유턴입니다. 유턴 차선에서 줄을 서 있다 보면 뒤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교통 흐름 전체가 꼬여버리는데요. 법적으로도 엄연한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에서 새치기 유턴을 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돌면 과태료 9만 원에 해당하고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하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안전과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얌체 끼어들기입니다. 누구나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느닷없이 휙 들어오는 차량, 특히 실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분명히 위반입니다. 점선 구간이라도 줄 서 있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이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3에서 4만 원이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실선 구간에서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뒤에서 순서를 지키는 수많은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급정지와 급가속으로 주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텅 빈 전용차로로 유유히 달리는 차량 보신 적 있으시죠? 원칙적으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라 하더라도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을 해보면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이 많다고 해요. 예전에는 창문을 진하게 가려놓으면 인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와 AI 자동 인식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 수까지 식별하거든요. 위반할 경우 자동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을 내야 하고요.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설마 들키겠어 하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벌써 경찰이 경부 고속도로 안성 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67대가 적발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긴급 구급차의 위법 운행입니다. 사이렌만 울리면 다 긴급 차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구급차, 심지어 레카차까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위반이 아니라 난폭 운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차량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을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혹시라도 이런 차량을 보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반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숨은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마치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착각 속에 평소 성격과는 달리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얌체처럼 안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쌓이다 보니 모두가 반칙을 해야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제는 단속 강화로 이런 습관을 끊어내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그럼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경찰이 직접 도로에 서 있거나 고정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했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단속 시스템이 쏙쏙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최근에 설치되는 카메라 중에는 내비게이션에 아예 표시되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만 켜도 단속 구간이 미리 안내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얌체식 운전을 막기 위해 GPS 신호 차단 기술과 레이더 탐지 방지 기능이 적용된 카메라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없어요. 현재는 서울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가 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AI 기반 다기능 카메라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속도 위반만 잡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전용 차로 위반, 신호 위반, 차선 변경 위반까지 한 번에 포착할 수 있어요.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단속이 가능한데요. 적외선 카메라와 고감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 사각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AI 드론 단속 시스템입니다. 이 드론은 고정된 자리에 세워둔 카메라가 아니라 하늘을 계속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껴도 단속이 가능하죠.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차선 위반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같은 행위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놓쳤던 사각지대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주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혼잡 구간 중심으로 이미 투입이 되었고 강남, 서초, 영등포, 마포, 송파, 강동구 등 6개 구에서 활용 중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반 차량의 영상을 확보해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지만 곧 과태료와 벌점이 즉시 부과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특히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나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내비게이션에 뜨지 않는 카메라, 야간에도 번호판을 인식하는 AI 장비,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드론까지 이제는 경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첨단 단속 기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아무리 장비를 늘려도 결국 단속의 가장 큰 대상은 운전자의 습관이잖아요. 평소에 무심코 하던 행동이 이제는 단속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통화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손에 들고 만지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화면을 터치하는 것 모두 포함되고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고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바로 부과됩니다. 이건 승용차 기준이고 승합차나 화물차는 금액이 더 커지죠. 문제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시선이 잠깐만 아래로 향해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증거 영상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잠깐 봤다라는 병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 싶어도 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이 쌓이게 되고 결국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호 대기 중에 잠깐 확인한다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해 있더라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 화면을 끄거나 급하게 조작하다가 앞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신호 대기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핸드폰을 정차 중에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요즘 단속 기준은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가 보다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게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건 모두 주행 중에는 금지라고 해요. 이건 단순 편의 기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고 통계로 보면 음주운전 못지않은 치명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행 중 시선을 2초만 돌려도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80% 이상으로 잡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바꾸려는 순간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어요. 핸드폰과 내비게이션 외에도 이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AI 카메라로 잡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과도하게 대화하거나 라디오, 오디오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담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상황에 따라 주시 의무 위반에 단속될 수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나 도심 교차로에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놓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9월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상향 조정되었어요. 즉 단속 장비가 강화된 데다 법규 자체가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약물 운전까지 강력하게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어요. 예전에는 술이나 마약 같은 특수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이제는 감기약 같은 흔한 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부터 살펴볼게요.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면허 취소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측정이나 검사 자체를 거부해도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어떤 약들이 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이고 특히 운전을 못하게 하는 우울증약이나 수면제라든지 졸피뎀 포함해서 아니면 공황장 ADHD 약 같은 것은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나 정신과 처방약 역시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둔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에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있던 차량을 확인했는데 음주가 아닌 약물 운전으로 드러나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2022년에는 80건이었던 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2024년에는 16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사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약물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ADHD 치료제, 비만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강력 진통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물들은 복용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 사례도 비슷한데요.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운전 가능한 약인지를 확인하세요.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날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린다면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애초에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전에 스틱 자동차 많이들 몰아보셨죠?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를 밟고 조금만 방심해도 시동이 꺼지던 그 시절.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잖아요.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만큼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는 너무 편해졌어요. 오토미션에 각종 보조 장치들까지 있으니까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지죠. 편해진 건 좋은데 문제는 오히려 운전하면서 긴장을 놓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운전은 순간 방심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인데 익숙해질수록 오래 운전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단속 항목들 그리고 새롭게 강화된 제도들은 결국 그 긴장을 잃지 말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해도 운전대에 잡는 순간만큼은 예전 스틱 자동차 몰던 시절처럼 늘 조심하고 집중해야겠습니다. 억울하게 벌금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전 그리고 가족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마다 이 점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퍼지거든요. 감사합니다.